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전망까지 전합니다. JFK 공항을 포함한 미 6개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탑승객의 얼굴 스캔이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이 제도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몇 년간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앨런 의장은 기준금리를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버라이즌 고객 6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어제 CNN은 버라이즌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보안 설정 오류에 따라 이들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유출돼 온라인에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스파크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원유봉 출마자의 후보 자격이 박탈된 가운데 오늘 원 출마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지패스가 발급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할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별적인 할인 규정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그간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KBTV 뉴스9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전망까지 전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2일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탄핵안을 제출한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위협하고 해임함으로써 헌법상 탄핵 이유인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기 위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는 추측이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 덕분에 신뢰할 만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러시아 내통 의혹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켜 현재 뮬러 특검은 트럼프 주니어 이메일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의된 탄핵안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대표도 이번 사안은 특검 수사 이후 생각해볼 문제라는 입장으로 의회 통과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I think that is utterly and completely ridiculous and a political game at its worst. Thanks so much, guys. 하지만 일각에서는 탄핵안 발의로 전국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원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지명자도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f the president asks you to do something unlawful or unethical, what do you say? First, I would try to talk him out of it, and if that failed, I would resign. 한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정식으로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번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을 재점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이른바 셀프 이메일 공개는 그동안 백악관 측이 극구 부인해온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러시아 측과의 접촉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번 이메일 파문이 최소한 대통령에게는 점증하는 정치적인 위험으로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는 잠재적인 법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이메일 공개로 트럼프 주니어에게 닥칠 공경은 트럼프 선거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인 뮬러 특별검사에 달려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이메일이 단지 트럼프 주니어의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러시아 측과의 만남에 당시 선대 본부장이었던 매더포드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큐슈너도 초청됐기 때문에 이들도 러시아 측의 제의를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주니어가 이메일에 대해 부친에 얘기했다는 증거를 두고는 문제의 6월 3일자 이메일에는 골드스톤이 당시 트럼프 주니어의 부친인 트럼프 후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을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JFK 공항을 포함한 미국 6개 주요 국제 공항에서는 탑승객의 얼굴 스캔이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이 제도가 과도한 생체 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항 얼굴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공항에서 국제선을 타는 모든 미국인 출국자의 얼굴을 스캔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오버스테이한 사람을 추적하고 보안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출국자의 얼굴을 스캔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국제선 항공기로 출국하는 모든 미 시민권자들은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야 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출국자의 스캔본은 14일 이내로 삭제한다는 방침이지만 개인정보 전문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권한을 남용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캔 의무화가 국민을 추적함으로써 나라를 감시 사회로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ace recognition is extremely sensitive to what is the pose of the face with respect to the camera. 또한 한 연구에서는 아무리 좋은 인식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5에서 10%가량 얼굴 인식 과정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 JFK 공항을 포함해 미 6개 국제공항에서 얼굴 스캔을 시범 운행 중이며 내년 초까지 대규모 국제공항으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향후 몇 년간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앨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증언에서 기준금리를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앨런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향후 몇 년간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앨런 의장은 이날 추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또 내년에 최소 3차례의 소폭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앨런 의장의 이 같은 구상이 고스란히 실행에 옮겨지면 2019년 말께는 기준금리가 3%에 근접하게 됩니다. 버라이즌 고객 6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어제 CNN은 버라이즌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보안 설정 오류에 따라 이들 고객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유출돼 온라인에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에 있어 일부 고객의 경우 개인 식별 번호인 핀코드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버라이즌은 이번 유출이 사람이 일으킨 오류 때문이라며 고객 정보의 절도나 손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고객들은 핀코드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같은 코드를 2번 쓰지 않아야 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도전한 원유봉 출마자의 후보 자격이 결국 박탈된 가운데 오늘 원 출마자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출마자는 이번 후보 자격 박탈 결과에 실망했지만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기회를 앞으로 더 크게 도전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팰리세이드 파크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한인 유권자를 대표할 이들이 많아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현재의 위치에서 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더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약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동안의 그 관심과 응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일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지법은 원유봉 출마자가 제출한 후보 등록 청원서가 선거법상 적법하지 않다며 시의원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해외 안전 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재난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사건, 사고 발생 상황 분석과 신속한 대응, 관계 부처 간의 협력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독일 방문 시 동포 간담회에서 24시간 365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지패스가 발급된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할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는지요? 이를테면 뉴욕주에서 패스를 발급받은 운전자들은 MTA가 운영하고 있는 브릿지와 터널 등에서 32%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만 뉴저지 등 다른 지역에서 이지패스를 발급받게 되면 현금과 동일한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역으로 뉴욕주에서 발급받은 이지패스는 다른 주에서는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자동차 협회인 AAA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차별적인 할인 규정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그간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AAA 측은 최근 이 보고서를 연방교통부에 제출해 이지패스 차별적 할인 규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뉴욕시정부가 곳곳에 활개를 치고 다니는 쥐를 줄이겠다며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3,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이번 뉴욕시의 쥐와의 전쟁은 쥐를 잡는다기보다는 쥐가 서식하는 환경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12일 지난 몇십 년 동안 뉴욕시의 오명이자 골칫덩어리인 쥐를 70%까지 없애겠다며 이를 위해 3,2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주 시장은 쥐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며 개체수를 줄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 한 명당 쥐 한 마리 꼴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뉴욕시는 2015년에도 쥐를 없애겠다며 300만 달러를 들인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차이나타운을 포함해 맨해튼 남부 3곳, 브롱스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쥐와의 전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새 정책은 그동안의 쥐약 놓기 시과는 달리 환경 정비에 가깝게 진행됩니다. 쥐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강철 쓰레기통을 배치해 먹이 사슬을 차단하고 쥐의 서식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주택 지하 바닥을 콘크리트 재질의 패드로 덮을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거리에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 벌금 수준도 현행 5,000달러에서 최대 2만 달러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의 84개 해변에 대해 수영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바닷물의 박테리아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서포 카운티에서는 코피아그의 테너파크 비치, 이스트햄튼의 하벤스 비치, 헌팅턴의 옐로이드넥 베스트클럽 비치 등 65곳의 해변이 이에 해당됩니다. 나소 카운티에서는 마샤 페큐아의 필립 힐레이 비치, 오이스터베이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비치 등에서 수영 금지령이 발령됐습니다. 보건국은 매년 폭우가 쏟아진 뒤에는 박테리아 수가 급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일부 해변의 경우 수영 금지령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변 방문객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세 한인 입양아가 썸머 캠프에서 지내던 중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노르드에 살고 있는 데니얼 에루비어는 지난 10일 펜실베니아주 밀포드의 나치와 캠프에서 지내던 중 극심한 위장 통증을 호소하다 다음 날 오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펜주 경찰은 식중독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특별한 외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어는 한국에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인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썸머 캠프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어와 같이 캐빈에 묵고 있던 다른 3명의 소년들도 위장 통증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갔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32가에 소재한 강서회관이 문을 닫습니다. 강서회관은 오는 29일 영업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지난 1984년도에 오픈해 33년 동안 운영돼 왔던 강서회관은 한인사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강서회관은 수년째 경영난에 따른 재정 상태 악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강서회관은 지난 2014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한 뒤 재기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승객 요금 담합 집단 소송 합의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에 참여했던 한인들이 환불 쿠폰을 받았지만 상당수는 아직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관계자들은 유효한 환불 기간이 아직 2년가량 남았지만 미리 사용 방법을 세우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쿠폰 관리 기업인 시카고 클리어링 코퍼레이션은 인터넷 사이트와 전화로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미주노선 티켓을 산 뒤 여행 후 웹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대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019년 6월 26일까지 산 티켓이면 유효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무더웠습니다. 바깥 공기도 매우 습했는데요. 뉴욕시 전력회사들은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은 최고 93도, 체감기온은 100도까지 치솟았고 뉴욕시는 더위와 오존주의보를 오후 6시까지 발령했습니다. 시민들은 에어컨 가동이 활발한 공공기관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야외 풀장 혹은 해변을 방문하는 등 더위 식히기에 한창입니다. 이 같은 무더위 속 일반 가정집과 사무실에서도 하루 종일 에어컨과 선풍기가 가동되고 있어 전기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전력회사들은 몇 가지 팁을 내놨습니다. 이들은 에어컨 필터의 주기적인 청소와 냉방기 작동 시 찬 공기가 머물 수 있게 창문과 문을 닫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냉방기 가동 중에는 전등 혹은 기타 가전제품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기상 관계자는 4일간 계속되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내일 비 소식 이후 잠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7월 13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브루클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10일 밤 9시 30분경 베드포드 스타이 벤시언트 지역 게이츠 애비뉴에 위치한 한 가정집 밖에서 사건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1세 여성과 29세 여성이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성이 울렸을 당시 숨진 두 여성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21세 여성은 머리에 총을 맞았고 29세 여성은 등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없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수사에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 집단 성폭행 용의자 5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밤 11시 10분경 퀸즈 자메이카 비버로드와 150가 사이에 위치한 교회 근처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50대 여성에게 2명의 남성이 다가와 여성에게 총을 겨누며 옷을 벗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성에게서 현금과 휴대전화, 지갑을 갈취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3명의 남성이 추가로 나타나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한 뒤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길에 세워진 트럭 뒤에서 집단 성폭행이 발생했다며 달아난 용의자들은 모두 20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롱스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살 난 여아를 포함한 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어제 아침 11시 30분경 모리사니아 웹세스터 애비뉴 이스트 167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을 발사한 용의자는 57살 제임스 토마스와 33살 프레딕 필더로 이들은 모두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이 물이 지어진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고 두 남성은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2명의 남성이 각각 다리와 등 쪽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봐 서로를 타깃으로 총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건엔 총 17발의 총이 발사됐으며 이날 사고로 4살 여아와 2명의 남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총상을 입었는지는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센트럴파크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5분경 센트럴파크 내 이스트 드라이브와
62가 근처에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고 사체 옆에는 약이 담긴 가방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옷을 입고 있었으며 특별히 눈에 띄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의문의 여성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 신임 회장에 조성구 뉴저지 검도협회장이 선출됐습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는 지난 8일 임시총회를 열고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주옥근 전 회장의 후임으로 조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LIRR 선로 확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나소 카운티 익스빌과 플로랄 파크의 10마일 구간에 제3트랙을 건설하는 총 19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롱아일랜드 존슨비치 주립공원으로 가는 버스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일 올여름 존스비치 주립공원으로 가는 나소 인터카운티 익스프레스 버스 운행 서비스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 재개를 위해 주정부는 나소 카운티에 20만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포트 워싱턴 노스의 베이워크 파크가 1년간의 보수 공사를 마치고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기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타운 정부는 450만 달러를 투입해 산보와 조깅, 자전거 등과 낚시, 카약, 보트 등 해양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6일이었습니다. 블룸필드 대학과 한인 재학생 인턴 채용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한인회 박은님 회장님과 또 블룸필드 대학교의 정경택 부총장님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우리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있는 149년 전통의 사립대학교인 블룸필드 대학교의 정경택 부총장입니다. 저는 이 대학에 29년째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 한인회 회장 박은님입니다. 네, 이번에 그 뉴저지 한인회가 이 블룸필드 대학과 함께 그 MOU를 체결을 네. 하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뉴저지에 많은 우리 한인 기업들과 지상사와 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부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한국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저지 한인회하고 저희들이 MOU를 하고 이 일에 한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어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학생들이 이제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아시다시피 취업률이 좋지 않고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공부 내용이 미국과 좀 다르게 굉장히 이론 중심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중심지인 뉴욕 근교에 있는 많은 이제 미국 기업이나 특별히 우리 한인 기업들 그리고 한인 단체들 속에서 미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아이들이 이제 습득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전공은 여러 전공이 있는데 대부분 전공이 비즈니스와 연관되는 그런 전공과 그리고 교육학 그리고 정치학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봉사와 관계된 그런 전공들을 저희들이 지금 한국의 한 20개 대학교하고 지난 한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으로 직접 했는데 또 언어 문제도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절충해서 우리 한인 기업들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 속에서 미국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한인 기업들은 한국의 젊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적인 마인드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뉴저지는 어떻게 또 이렇게 블룸필드 대학과 이렇게 또 MOU를 체결하게 되셨는지요? 특별한 좀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 이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우리 그 정 부총장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저희 한인회 한번 방문을 해주셨고 그때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인 그 기업들이나 또 단체들에 많이 또 저희와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또 도움이 서로한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번 그 발표로 이제 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또 뭐 방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학생들은 어떻게 예, 진행이 되나요?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지금 계속 해왔고요. 네네. 저희 대학은 이제 2001년부터 한국교육부, 정통부, 그다음에 기재부 이런 주 단체와 기관과 오랫동안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을 해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 와서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해갑니다. 그중에는 고등학생도 있겠고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지만은 교수들도 있고 정부 공무원들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진행이 쭉 돼 왔는데 이제 가을 프로그램은 이제 9월부터 시작되고요. 매 학기마다 4개월씩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뉴저지에 있는 기업들 중에는 엔코트라라 할지,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라 할지, 그리고 사우스폴 이런 곳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한인회와 협력하면서 좀 더 다양한 업종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에게 미국에 필요한 그런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한인회에서 좀 적극적인 도움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네, 지난번에 발표가 나간 이후로 벌써 한 10군데에서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언론사에서도 한 명 뭐 인턴을 구하고 싶다라는 네. 의사를 전달해 왔고 지금 현재로 회계사 그리고 뭐 변호사 기업들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이번 그 MOU 뉴저지 한인회 MOU 이외에도 또 네. 다른 또 계획이 또 있으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이죠? 저희 대학은 독일 이민자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1868년에 이제 프린스톤보다 더 좋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 이민자들이 블룸필드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이민자들이 세운 대학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소수 민족에게 굉장히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제 대학의 학생들의 이 구성을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백인들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히스패닉 계통, 그 다음에 흑인 학생들, 그 다음에 아시아 학생들, 외국 학생들 이렇게 그런 아주 특이한 미션을 갖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 선상에 의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필요한 그런 대학이 되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원 높은 이런 인턴십은 우리가 한인회의 도움을 받지만은 또 우리가 한인회나 한인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반대 방향에서 저희가 새로운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150주년이 되는데, 개교 150주년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학교 전체 대외 부총장을 지금 한 2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그리고 학교의 모든 이사진이나 학교 방향이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우리가 롱텀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우리는 대학 고등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이민자들에게 좀 더 좋은 자업이나 그다음에 어떤 지적인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한인 회장님은 이 MOU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어떤 기업이나 또 이제 또 이런 학생들 또 이렇게 또 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저희가 뭐 선별할 수 있는 기업은 없고 각 지금 저희 이 MOU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 또 소규모 단체들 이런 데서 연락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 오는 학생들한테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하루는 날이 뜨겁고 매우 습했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져 곳곳 소나기 소식 보이는데요. 곳곳에는 다소 강한 비 소식 보입니다. 내일도 날이 흐립니다. 천둥을 동반한 비가 하루 종일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내일 비는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점검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75도대로 다소 떨어집니다. 주말은 날이 좋습니다. 한낮 기온은 83도지만 볕이 다소 뜨거워 체감 기온은 93도 수준입니다. 주말은 날이 비교적 덜 습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하늘이 맑겠으며 다음 주부터는 곳곳 소나기 내리는 지역 보이지만 대체로 무난합니다. 바깥 자외선과 오존지수가 높습니다.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KBTV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